똑딱이 주식의 3월 22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방송 음질에 대해서 일부 지적이 있어서요. 다음 주 중에는 마이크 교체 등을 하려고 합니다. 몇 번의 방송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했던 한국 증시가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음선으로 마감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개인과 기관 매도로 주춤하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었죠. 어제 만든 상승갭이 이만큼 좀 크게 있었죠. 그리고 현재 지수가 5일선과 5일 이동 평균선과 이렇게 간격이 좀 있습니다. 이격이 좀 있는 위치에서 쉬어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어서 하루 정도 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현재 지수가 5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좀 더 좁혀진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외국인 매수가 오늘 또 이어졌고 기술적인 문제가 뭐 크게 아직 없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오르는 그러한 흐름을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다만 시가 위 양선으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제 막 기준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리고 5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 간격 역시 코스피보다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경우 매물 소화가 많았죠. 매물 소화가 많았고 또한 까다로운 등락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의 추가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에 오르면 매도하는 단기성 매매 버릇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죠. 자, 삼성전자 기준선에 막힌 흐름입니다. 8만 원 전후 및 위로는 매물 공방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이미 어제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다만 거래량이 감소를 했죠.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 외국인 매수가 오늘 또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 기준선에 대한 저항은 소극적 저항을 보이다가 결국 기준선을 돌파 시도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엔비디아의 테스트 제품 있죠. 삼성의 엔비디아 테스트 제품. 이 모멘텀이 결국 이 테스트 제품의 채용 여부 결정까지는 주가가 눌리면 다시 재반등 모멘텀으로 한두 번 더 반복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 말씀도 앞선 방송에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전고점 기준선에 저항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은 추가 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21선 아래서 이렇게 흔들고 나서 이렇게 막 올려 세웠다는 점, 흔들고 나서 올라왔던 흐름이라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양선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음 주 초반 이 기준선에 대한 도전은 다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미반도체는 기준선 아래에서 여전히 매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5일 이동 평균선 쪽으로 이렇게 회복을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마감은 성공하지 못하고 마감이 됐어요. 그러나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음봉으로 밀리다 갑자기 올려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 이런 종목도 보세요. 이런 종목도 보시면 밑으로 밀어낼 것처럼 이렇게 밀다가 갑자기 올려 세웁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흐름이 최근 한국 증시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눌리다가 또 언제 또 저렇게 돌릴지는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시는 하고 있어야 돼요. 한미 반도체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 주가 등락에 연동되는 그러한 흐름 패턴을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흐름도 참고하면서 동반 체크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여타 중소형 AI 반도체 종목 등은요. 이상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등락이 어느 정도 연동해서 체크를 해 가도록 합니다. 오늘 바이오에서는요. 올릭스 그리고 펩트론 이러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정을 거쳐서 반등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조정을 거쳐서 반등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동반해 가지고 이제 동아에스티 같은 종목, 동아에스티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고, 애니젠 같은 종목, 이 종목도 지금 조정을 받고 조정 구간을 거쳐서 좀 반등 시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올릭스, 펩트론, 동아에스티, 애니젠, 이와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흐름을 동반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조정 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경우는요. 조정 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경우는, 자, 요걸로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조정 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경우에는요. 위로 아무래도 조정 구간을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반등 시도하는 경우 위로 조정 구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반등 후 또 되눌림, 그리고 되눌렸다 또 재반등, 이러한 등락을 좀 반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쉬워요. 조정 후 반등하는 종목들의 경우는.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 또는 최소한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이 반등 구간에서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로 좀 선별해서 매매를 하실 경우 보시는 게 좋겠다.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 후 탄력은 좀 이렇게 둔화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죠?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제가 미리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상승 후 탄력이 둔화되다가 그냥 꺾어지는 포물선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상승 후 탄력 둔화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는 역 S자형의 패턴이 될 것이냐. 결국 알테오제는 이 둘 중에 어떤 패턴이 될 것인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오늘 삼천당 제약이 장중까지 이렇게 분봉으로 보시면 나오겠지만 잘 오르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한 9%대로 쏟아졌다가 다시 1%대로 밑골이 달고 마감을 했어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이나 외국인 이쪽으로 좀 매물이 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조금 아래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이 지금은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 하향해 버리면 탄력이 다시 둔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5일 이동평균선 약간 아래 마감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월요일 날 다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흐름을 올려놓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향이 아니라 지지로 본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가의 트릭성 때문에 하루 정도는 여유를 두고 체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지가 지지선을 하향하더라도 하루 만에 다시 회복하면 이건 지지로 본다. 그리고 저항을 돌파해도 하루 만에 다시 하향하면 저항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월요일 날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면 다행이고요. 그럼 지지로 계속 보고요. 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월요일 날 역시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탄력 둔화 가능성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LS는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여 나가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늘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대 상승을 장 초반에 추가로 보이면서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결국은 기준선 아래로 다시 되밀려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요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평균선 요거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대반등하는지, 그러면서 이 기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소극적 저항을 보이면서 다시 돌파 시도 쪽으로 움직여 주는지, 이런 모습 등을 레인보우는 확인을 해야 되겠고, 아직 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니까 조정 후 또 대반등할 여지는 여전히 살아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 오션,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와 같은 조선 3사를 우선 중심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존 배터리보다는 새로운 배터리가 모멘텀이다, 이런 말씀 이미 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분리막과 전해질을 없애고 이를 고체로 대체해서
화재 위험성을 갖다 줄이는 전고체 배터리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전고체 배터리를 놓고 본다면 삼성 SDI가 주도 시세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주식장인도 삼성 SDI는 매수로 대응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신주도주 삼성 SDI, 그리고 구주도주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의 주가 동향만 확인하면서 2차 전지 쪽은 동반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